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선영입니다. 오늘은 2021년 공모주 청약과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에서부터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SKIE 테크놀로지까지 공모주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자산 증식의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2021년 공모주 대여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청약과 일정을 확인하셔서 꼭 청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2820명 감사드리고요. 1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립니다. 2021년 공모주 중에 대여에 대한 청약과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PO라는 것은 기업 공개를 말합니다. 외부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기업을 시장에 공개하는 것을 IPO라고 합니다. 그래서 IPO는 기업 공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모주에서 일반 청약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행에는 청약 증거금에 따라서 비례 방식으로, 그리고 청약 증거금이 많으면 많은 분들이 많이 공모주를 배당받았죠. 그런데 그것이 균등방식 50%, 2분의 1 이상, 비례방식 2분의 1 이하로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균등방식 50%가 되면서 증권사마다 한 주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총 공모주 물량의 20%를 배분했었는데 우류사주 조합 미달 물량을 최대 5%, 하이일드 펀드 물량 최대 5%를 일반 청약자 물량으로 배정을 해서 배정 물량을 일반 청약자들에게 확대를 했습니다. SKIE 테크놀로지 때 미래에셋이 우리 사주 조합 미달 물량 5%를 기관에게 주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청와대에 민원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민원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미래에셋 쪽에 이제 협의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우리 사주조합의 미달 물량 최대 5%, 하이랜드 펀드 물량 최대 5%, 일반 청약 물량이 배정 물량이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증권사 계좌 중복 청약도 금지가 되죠. 6월 말부터 이제 시행이 될 건데 중복 청약 금지 시스템 구축해서 1인당 1계좌만 청약할 수 있도록 변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부터는 이제 한 사람이 한 계좌밖에 청약이 안 되고 중복 청약이 안 된다. 그래서 공모주를 일반 청약자에게 참여 기회를 넓히는 방법들을 이렇게 개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요런 어플이 있습니다.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 어떤 어플이냐면 2019년 11월에 출시를 했어요. 두나무라고 하는 데서 출시를 했는데 증권 플러스 비상장은 비상장한 주식의 종목이라든지 거래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탐색도 하고 안전하게 거래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상장하는 주식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거래 정보는 어떻게 되고 이게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거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플을 이용을 하시면은 편리하세요. 그래서 한번 이용해 보시고 이 어플은 삼성증권 계좌하고 연계돼서 하는 어플이기 때문에 삼성증권 계좌가 있거나 아니면 신규로 발급 받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만 명을 지금 돌파했다고 하거든요. 이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번 달에 이벤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삼성증권을 신규로 마련하시는 분들에게 이벤트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라는 이 어플에서 4월 관심 종목과 인기 종목이 뭐가 있는지를 탑 20을 뽑아봤어요. 탑 20을 뽑으니까 1, 2위는 카카오뱅크, 크래프톤이 관심 종목이기도 하면서 인기 종목이기도 한 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비선코리아는 암호화폐 가상자산의 거래소인 빗썸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 운영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놀자는 그 글로벌 여가 플랫폼 기업이라서 시총 5조 원이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상장을 할 계획이라고 하죠. 빗썸코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비바리
레플리카는 뭐냐면 금융앱 중에 토스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거의 운영사라고 보시면 되고,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우한형제들은 배달의 민족의 운영사라고 보시면 되고, 바리프렌즈는 안마의자, 그리고 이제 LGCNS는 SI 업체고요.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 현대올뱅크,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사이자 석유정제 전문업체인 현대올뱅크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관심 종목과 인기 종목 탑 20에 포함되어 있지만 1, 2위는 관심 종목도 그렇고 인기 종목도 그렇고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청구한 기업을 보면요. 4월 달에 이제 청구한 걸 보면은 크래프톤이 4월 8일 날 했고요. 그리고 상장하는 주관사는 미래에셋이고 카카오뱅크는 4월 15일 날 예비심사 청구를 했고 주관사는 KB증권이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4월 26일 날 삼성증권이 주관사죠.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중복 청약이 6월 말부터 안 된다 했잖아요. 제가 아까. 근데 이제 6월 19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 공모주까지는 중복 청약이 가능하거든요. 그 IPO, 즉 기업 공개를 할 때 절차 중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뭐를 하냐면 상장 예비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기업체들이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거예요. IPO를 하기 전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거죠. 해서 상장 예비 심사를 하면 2개월 정도 이제 심사를 거치거든요.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6월 19일 이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 공모주까지 중복 청약이 되니까 아까 그 4월 달에 한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 세 개는 중복 청약이 될 확률이 높죠. 보면은 크래프톤은 4월 8일, 카카오뱅크는 4월 15일, 카카오페이는 4월 26일 날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IPO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업체들은 중복 청약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관련된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놔야 되겠죠. SKI 테크놀로지 때 5개 회사가 그 증권사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 5개의 그 계좌를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다 참여가 가능했잖아요. 그렇듯이 크래프톤이나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에 내가 만약에 공모주를 청약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크래프톤은 미래에셋 거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카카오뱅크는 KB금융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삼성증권을 만들어 놔야 청약이 되겠죠. 그래서 요 계좌를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20일 비대면은 거래 제한 일자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한시적으로 많이 풀기도 하고 거래 제한을 없애는 증권사도 있기는 있는데 근데 대부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20일 거래 제한에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서 크래프톤이나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는 4월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될 것 같은데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에서 물적 분할에서 나오는 LG에너지솔루션 이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초대역급 IPO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공모주는 예비 심사 청구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LG에너지솔루션은 중복 청약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중복 청약이 되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대우, 카카오뱅크는 KB증권, 카카오페이는 삼성증권을 미리 계좌를 만들어 놔라. 20일 비대면 제한 기간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카카오페이지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아직 미정돼 있기 때문에 요 일정을 보시고 내가 청약을 할 거다 하시면 미리미리 20일 제한 기간 걸리지 않도록 청약 통장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크래프톤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를 한번 볼게요. 게임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라고 세계 게임 시장 점유율 2위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제 게임을 제작하는 이런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제작하는 회사라 보시면 되고 시총은 한 20조에서 30조 정도 그리고 공모주 청약은 한 상반기 때쯤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4월 8일 날 상장 예비 심사 청구하고 한 2개월 걸리고 나면 상반기에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월 신작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글로벌 사전 예약자가 1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흥행이 기대되고 있고,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인도 시장에 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5대1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왜냐면 크래프톤이 시장의 가격이 3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286만 5천 원 하거든요. 그러면 5분의 1로 쪼갠다 하더라도 55만 원에서 57만 원이니까 조금 낮죠. 그러면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아지니까 5대1로 액면 분할하는 것까지도 기업 가치 책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장병구 크래프톤 의장이 전 직원에게 주식 무상을 증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 규모가 1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직원의 그 범주는 어디까지냐면 국내 글로벌 직원뿐만 아니라 올해 9월에 입사하는 사람들까지 크래프톤 주식을 무상 증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돼서 크래프톤이 상장을 하면 괜찮은 IPO 공모주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지금도 2020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은행 웹 월간 순 이용자 수도 1위고 1490만 명 이상의 고객도 유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신용이나 마이너스나 전월세 보전금 대출을 주로 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 자산이 한 2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기업 대출이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여기는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이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은행이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도 작아질 수가 있고,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아시다시피 인터넷 은행이고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해서 파격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몰이가 굉장하죠. 그리고 시총을 해보면 10조에서 한 40조 원 되지 않겠냐. 그리고 4월 19일 날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했습니다. 청구를 해서 6월 안에 2달 걸린다 했잖아요. 아까 그 심사 결과가 나오면 7월, 늦어도 한 10월 안에는 공모주 청약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근데 상반기에 공모주 청약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아주 대형급 IPO죠. 카카오뱅크도. 그리고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있는 지분을 보시면은 이제 카카오가 31.78%로 제일 많고요. 그리고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 주식회사가 27.10, 그리고 한국금융지주가 4.67, 국민은행이 9.35, 넷마블이 3.74, 예스24가 1.87이거든요. 그럼 카카오뱅크가 상장해서 공모주를 청약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회사, 카카오라든지 한국금융지주라든지 KB금융이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예스24를 사서 동반 상승하는 효력을, 이런 것들을 사서 동반 상승하는 효력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이제 7월이나 늦어도 10월 사이에는 상장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장을 하면 그 전에 이런 주식들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 동반으로 같이 오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는 간편결제 핀테크 기업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생활금융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4월 26일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했다고 했죠. 그래서 시총은 한 10조 원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카카오뱅크하고 만약에 이 카카오페이와 합치게 되면, 핀테크와 인터넷은행이 같이 합치게 되면 시총이 한 50조 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2조 원인 KB금융이나 19조 원의 신한보다 시총이 넘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KB금융인 22조 원, 신한은 19조 원의 시총을 넘은 50조 원으로 카카오뱅크와 합치면 됐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굉장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지분이 카카오가 56.1% 갖고 있고요. 알리페이 엔트가 43.9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아까 카카오뱅크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카카오라든지 아니면은 카카오페이의 생체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라운시큐어 보안업체죠. 여기라든지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의 개인정보 보호 파트너로 하고 있는 드림시큐리티, 이런 주식들을 사가지고 카카오페이의 상장에 맞춰서 한다면은 같이 동반 상승할 여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 꼭 공모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지는 시총이 한 4조 원 되고 내년쯤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제작의 플랫폼인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웹툰이나 웹소설을 하는 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업체죠. 이 카카오 페이지가. 그런데 이제 음악이나 영상 같은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카카오 M이 있습니다. 요게 두 개가 합병이 돼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이렇게 거듭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이 사명제들이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을 카카오가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카카오페이 뱅크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지분은 카카오가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 관련된 주식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고 카카오뱅크의 수혜를 입고 있는 지분 소유하고 있는 요런 업체들이나 아니면 카카오페이의 보안 담당하고 있는 요런 업체들을 사서 같이 상승 동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대형 IPO인 LG에너지솔루션. 이 업체는 LG화학의 전지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관련된 업체죠. 그 2차 전지 업체인데 50에서 100조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2021년 하반기 한 8, 9월쯤에 상장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형 대여 중에 하나가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가 아니겠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2021년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나 카카오페이지나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나 그리고 크래프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관련된 수혜주라든지 요런 것들 하셔서 자산 증식에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요즘 공모주 열풍이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산 증식하는데 공모주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편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모주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혜주들도 눈여겨보시고 자산 증식의 포트폴리오에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모주는 증거금이 SKIT 테크놀로지처럼 8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 돈이 모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보시는 것도 그 자기 자산 증식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워낙 공모주에 많은 증거금이 모이기 때문에 이게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냐 아니면 가상자산 암호화폐 쪽으로 흘러가느냐 아니면 금으로 흘러가느냐 뭐 요런 것들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보는 것도 하나의 내 자산을 투자하는 방향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공모주는 꼭 직접적으로 청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증거 흐름도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오늘은 2021년 공모주 중에서도 대여의 청약과 일정 그리고 내용 등을 알아봤습니다. 2820명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1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